아무튼 여기 해보겠습니다. 자, 75쪽이고요. 75쪽. 수능 실전 3점 문제. 원래 수능 보면 2점 문제랑 3점 문제 있거든요. 탐구 과목에는. 2점 문제는 좀 쉽고 3점 문제는 어렵고. 아무튼 니네가 교육과정 바뀌면서 이 과목을 수능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신도 열심히 해서 내신 점수 잘 따놓으시고 수능 볼 때도 필요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놓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처음 듣는 친구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전에 했던 친구들도 설명 잘 들어주시고, 태양의 스펙트럼을 설명하는 걸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햇빛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배웁니다. 근데 연속 스펙트럼인 줄 알았는데 잘 보니까 이렇게 뭐가 이렇게 비어 있는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프리즘으로 보면 이게 비어 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프라운호퍼라는 사람이 엄청 좀 좋은 장비가 있었겠지, 그래도. 그래서 태양의 스펙트럼에서 수많은 검은색 선을 발견하였다. 이후 과학자들은 태양에 헬륨, 나트륨 등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아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알아냈느냐? 이거를 이제 헬륨이나 나트륨 그거만 있는 방전관을 이용하면 알아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없나? 뭐 이렇게 이제 이 헬륨에 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비교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방전관에다가 헬륨만 내가 넣어.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를 줘요. 그럼 얘가 빛이 나오거든요. 그 빛 나오는 거를 프리즘으로 보면은 요빈만 나와요. 그래서 헬륨은 보세요. 헬륨은 이런 선 스펙트럼이 나오면 헬륨이 있다. 이렇게 알아내는 거예요. 원자들마다 달라. 원자들마다. 그 다음에 나트륨만 집어넣고 똑같이 해. 나트륨은 이렇게 노란색이 나와. 노란색. 이렇게 뭐 가로등 중에 노란색 가로등 있어요. 노란색 빛. 그거 나트륨 등이라고 해요. 나트륨 등. 그래서 원소마다 스펙트럼이 다릅니다. 선 스펙트럼의 위치가 다릅니다. 책 있어요? 책 안 가졌어요? 그래서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를 선 스펙트럼 분석을 하면은 알 수가 있어.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해요. 근데 원자 구조까지 알면 더 좋은데 일단은 선 스펙트럼마다 원소의 종류가 다르다. 요걸 좀 아셔야 하고, 그래서 이제 햇빛을 분광기를 통해 통과시키면 흡수선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원래 햇빛은, 잘 들으세요. 햇빛은 태양에서 나오는 빛은 진짜로 원래는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빨주노초 파남보. 근데 태양 여기에 대기가 있어. 대기가. 태양에 대기가 있는데 거기를 통과할 때 이 원소들이 흡수를 하는 거야. 흡수를 하는 거야. 그래서 햇빛을 분광기에 통과시키면 흡수선, 이런 거를 흡수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흡수선. 왜냐면 이제 빛을 흡수해서 까맣게 보인다. 이거 맞는 얘기죠. 흡수선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기역은 수많은 검은색 선은 지구 대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이제 물론 가능성이 있는데,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지구 대기 통과할 때도 뭐 질소나 이런 게 흡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어찌됐건 이거는 이제 태양 스펙트럼을 이제 태양에 있는 그 대기층을 통과할 때 흡수한 겁니다. 지구 대기권을 통과할 때 흡수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니은은 태양에 헬륨, 나트륨 등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냈다. 원소마다 고유한 선 스펙트럼을 갖는 것과 관계가 있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기억지기 4번 고르시면 되고,
근데 자꾸 이제 이런 문장을 읽으셔야 됩니다. 문장을 좀 잘 읽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요. 우주 초기 진화 과정인데, 우주 초기에 빅뱅이라고 하는 그 대폭발이 있었어요. 이때는 처음에는 고에너지 물질이었어요. 에너지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쿼크랑 전자라고 하는 기본 입자라고 해요. 기본 입자. 기본 입자가 쿼크랑 전자가 생성이 됩니다. 처음에. 그래서 A 시기에 생성된 입자를 기본 입자라고 합니다. 기본 입자. 근데 기본 입자 중에 쿼크는 뭐 원래는 6종류인데 2종류만 기억해도 되는데, 업쿼크랑 다운쿼크가 있어. 다운쿼크, 이제 위쿼크, 아래쿼크인데, 다운쿼크가 있는데, 요런 애들이 결합을 해요. 쿼크가 3개가 결합을 하면, 쿼크 3개가 결합을 하면 양성자나 중성자가 돼요. 중성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원자핵 생성 요 중간에 요게 있기는 있어야 돼. 양성자랑 중성자 생성되는 거 있기는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양성자 하나만 있으면 수소의 원자핵이고,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하면 헬륨 원자핵이 돼요. 그래서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는 것까지가 한 3분 걸려. 3분. 우주가 생겨나고 3분 만에 요거까지 돼. 그다음에 원자가 만들어지려면 38만 년이 흘러야 돼. 38만 년. 그래서 우주 온도가 3000 켈빈까지 떨어지는 거. 3000 켈빈은 3000 도씨 정도 되는 거예요. 하여튼 거기까지 떨어지면은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해서, 적는 게 좋아요. 적으면서 일부러 적어주는 거 적으라고. 공부 그냥 알아도 써. 그냥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하여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원자가. 그리고 또 좀 책마다 약간은 틀린데, 한 8억 년에서 한 10억 년 정도 지나면 별이 만들어져. 별. 여기 적으세요. 이거를 쭉 스토리를 아는 사람은 엄청 우주의 신비를 아는 거거든. 우주의 탄생을 아는 거야. 엄청 유식한 거. 여기에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냐가 다 써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별이 생성이 되고,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돼요.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됩니다. 요거까지 알면은 엄청 유식한 거야. 그래서 우주의 온도는 B 시기가 C 시기보다 낮았다. 근데 이렇게 쭉 가면서 우주가 어떻게 되냐면, 우주가 팽창을 해. 팽창. 적어요. 적는 것도 이거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네. 학교 가서 수업하는데 멍하니 있다가 한 5분 있으면 잡니다. 자꾸 적으면서 수업 시간에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주가 팽창하면은 온도가 내려가요. 그래서 B보다 C가 온도가 낮은 거지, B가 낮은 게 아니에요. B가 낮았다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렇죠? C가 낮은 거지 B가 낮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D 시기에는, 별에는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최초의 별이니까 그런 거야. 최초에는 무거운 원소가 별로 없지. 왜냐면 수소, 헬륨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맞는 이야기죠. 이해하실까? 그쵸? 네, 기억되고 3번. 자, 네, 맞아요. 최초의 별은 수소 아니면 헬륨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얘 내에서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되니까 최초의 별이 만들어질 때는
수소 헬륨이 주요한 성분이 되는 거지. 아까 전에 태양에 뭐 있다고 했죠? 아까 전에 태양에 뭐 있다고 했죠? 나트륨 있지? 이거는 최초의 별은 아니고 어떤 별이 터지고 난 다음에 다시 모였기 때문에 나트륨도 있고 그런 거야. 네. 근데 그거는 다시 설명할게요. 넘어가시고 14번. 자, 요 그림을 잘 이해하면은 이제 우주의 생성 원리나 그 우주의 역사 이런 거를 아는 거야. 엄청 유식한 거야. 대폭발이 있었어요. 138억 년 전에. 138억 년 전. 이게 우주 나이 138억 년 전. 처음에 엄청 급팽창이에요. 급팽창. 근데 급팽창은 설명 안 했는데 하여튼 처음에 급팽창을 합니다. 급팽창. 그러면서 뭐가 생겼다? 쿼크랑 전자. 얘 둘을 뭐라고 부른다? 기본 입자. 이걸 알아야 돼. 기본 입자. 우리가 이제 기본 입자가 원자인 줄 알았어. 원자. 돌턴 시대만 해도 이제 원자인 줄 알았는데 원자보다 더 작은 입자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기본 입자 중에 양성자랑 중성자는 뭐가 모여서 됐어요? 뭐가 모여서? 그치. 쿼크가 3개가 모이면 양성자, 중성자. 업쿼크 2개, 다운쿼크 하나. UUD면은 양성자. 업쿼크 하나에 다운쿼크 2개. 그러면은 중성자. 근데 잘 봐. 여기 이 그림을 잘 이해하면 엄청 유식한 거야. 빨간 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있는데 하얀 애는 몇 개, 하나밖에 없죠. 만약에 이게 양성자랑 중성자가 7대1의 개수비로 생깁니다. 7대1의 개수. 이거 다 수업 시간에 한 거야. 양성자랑 중성자가 개수가 7대1이야. 7대1. 누가 많은 거예요? 양성자가 많은 거예요. 적어봐. 적으세요 그냥. 잘 몰라도 그러니까 적다 보면은 외워지는 거고 외우다 보면 아는 거야. 모른다라고 안 적으면 안 돼. 적으십시오. 웬만하면 삼색펜 이런 거 들고 다니세요. 이런 거. 얘들아. 이게 도움이, 삼색펜 들고 다니세요. 삼색펜. 웬만하면. 이거 샤프도 나오고, 이거. 웬만하면 삼색펜 들고 다니십시오. 양성자와 중성자가 7대1의 개수비로 있었어요. 진짜 뻥이 아니라. 근데 양성자는 지 혼자 있잖아? 그러면 수소의 원자핵이야. 양성자는 수소 원자핵이야. 수소 원자핵. 왜 그러냐면 양성자 하나만 있고 전자 하나만 있는 게 수소거든요? 이게 수소거든요? 근데 전자가 없어. 그러면 양성자만 있잖아. 그러면 수소의 원자핵이야. 근데 헬륨의 원자핵은 적으세요. 양성자가 2개 있어야 되고, 중성자가 2개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어야 돼요. 헬륨은 2번인데 2번이면 양성자가 2개 있어야 돼요. 3번이면 양성자가 3개 있어야 돼. 이거 엄청 중요한 거. 나중에 화학할 때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양성자가 2개 있을 때 중성자가 왜 필요하냐? 양성자들끼리 이게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지네들끼리. 왜냐면 플러스들끼리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밀어내거든? 그래서 중성자가 끼어 있어야지 원자핵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다. 중성자가 있어야지 얘네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없어도 되지. 왜냐면 지 혼자만 있어도 되니까. 얘는 중성자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얘는. 그러면 선생님 복습하면서 하는 거야 지금. 요거 배웠었던 친구들도 양성자 7개랑 중성자 하나면 14대 2라고 써도 되죠? 그쵸? 그럼 여기서 중성자 2개랑 양성자 2개를 뭉치면 뭐라고? 헬륨 원자핵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수소 원자핵이랑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데, 헬륨 원자핵이 이제 생성될 건데, 잘 들으세요. 여기에 2개 빼고 요거 2개 빼가지고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헬륨 원자핵이. 근데 여기서 14에서 2개 빠지니까 몇 남겠어요? 12죠, 12. 수소와 헬륨의 원자핵이 12대 1이 됩니다. 12대 1. 개수비로. 이거 오늘 처음 온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상세하게 지금 설명하는 거 지금. 그런데 질량 B는 헬륨 1개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합친 거니까 4개만큼의 무게가 나가요, 질량이. 그래서 12대 4야, 질량 B가 12대 4. 12대 4. 수소랑 헬륨이. 그러면 몇 대 몇이지? 3대 1이야, 이게. 3대 1. 수소랑 헬륨이. 이게 진짜로 우주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우주가 수소와 헬륨이 3대 1로 있어요, 진짜로. 그걸 어떻게 알았냐?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해가지고 수소가 얼마 있고 헬륨이 얼마 있고 이걸 알았어. 근데 그게 진짜 뻥 아니고 3대 1이다. 자, A와 B 시계 사이에 쿼크의 결합이 일어났다. 그렇겠죠? 여기는 지금 여기 잘 보면 요거 빨간에 생겼네. 빨간에, 그치? 빨간에 양성자 하얀에 생겼네. 얘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결합해야지, 쿼크가. 맞죠? 쿼크가 결합을 해야지 양성자와 중성자가 되니까. C 시기에 탄소, 산소 원자핵이 생성되었다. 이거는 여기까지는 뭐만 생성된 거야? 수소랑 헬륨. 수소, 헬륨 원자핵.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생기냐면 이거는 나중에 별 내부에서 한 10억 년은 지나야 돼. 이거 아니야. D 시기에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질량비가 몇 대 몇? 3대 1.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얼마? 3대 1. 4번. 이거를 알면 엄청 유식한 거야. 엄청 똑똑한 거예요. 빅뱅 연구한 사람들이 연구한 거를 지금 금방 알아본 거야. 15분 만에 이거 다 한 거야, 우리가. 우주 역사를. 그 다음에, 자, 15번. 문제 풀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처음에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되어 있을 때는 빛이 진행을 하다가 자꾸 전자에 부딪혀가지고 이게 빛인데 빛의 경로가 바뀌어요. 이때는 아직은 원자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원자 생성 전이야. 그때는 이거를 불투명한 우주라고 해요. 불투명한 우주. 뿌예. 불투명한 우주. 이거는 38만 년 전에는 이런 거예요. 우주의 나이 38만 년 전에는 이래. 근데 이건 38만 년 후에는 투명한 우주가 되는 거예요. 투명한 우주. 지금 투명해요. 지금 내가 너희들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왜냐면 여기 지나가는 빛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니까 내 눈에 안 들어오니까 그냥 빛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 뿌옇게 보이지 않지. 근데 여기 막 먼지나 뭐 이렇게 뭐 안개처럼 끼어 있어. 빛이 진행하다가 부딪혀서 내 눈에 막 이렇게 들어올 거야, 이렇게. 네, 그러면 뿌예. 불투명한 우주인 거야. 그래서 누가 먼저냐? 나 다음 가야. 나 다음 가가 된 거야. 가는 불투명한 우주에 해당한다. 맞지? 나의 빛 중 일부는 현재 우주 배경 복사로 관측된다.
근데 나에서 있는 빛이 우주 배경 복사가 아니고 요거죠. 요거 투명한 우주가 됐을 때 바깥쪽으로 뻗어나온 이 빛, 요거를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해요. 우주 배경 복사. 복사라는 말은 뭐 빛이나 비슷한 거야. 복사선 이런 건데 빛 뭐 이런 거고, 우주의 배경에 깔려 있는 복사선. 전 우주에 빅뱅 이후 요 빛이 전 우주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나가 아니라 이건 가입니다. 가. 아, 미안. 내가 투명한 우주라고 했었네. 기억 틀렸어요. 미안해. 투명한 우주, 가는 불투명한 우주가 아니라 투명한 우주죠. 투명한 우주. 투명한 우주죠, 얘는. 빛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가가 나보다 길다. 가가 길지. 나는 가다가 자꾸 전자에 부딪히고 이러니까 가는 쭉쭉 갈 수 있어요. 네, 웬만하면 갑니다. 네. 그래서 답은 2번. 우주 배경 복사를 아셔야 돼. 우주 배경 복사란 요게 우주 배경 복사를 찍은 사진이에요. 플랑크 위성을 쏴서 우주에다 쏴. 그래서 플랑크 위성이 이렇게 돌면서 측정을 해. 우주 배경 복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온도 차가 있어요. 온도가 낮은 애가 있고 높은 애가 있고. 그래서 완전 균일한 거는 아니에요. 우주가 완전 균일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야지 요런 좀 차가운 데에서 물질이 모여서 별이나 은하나 이런 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를 주장한 사람이 빅뱅 우주론자들이고, 그게 발견이 됐으니까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게 빅뱅이 맞다, 사실이. 그래서 이거는 증거입니다. 옳은 거 1번 고르시면 되고, 일단 그 다음에 이거는 가시광선 영역이 아니에요. 가시광선 영역이 아니라 뭐 이게 라디오파라고 해서 전파야, 전파. 그래서 이거는 가시광선은 눈에 보이는 광선이고, 이거는 보이지 않아요.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배경 복사는 별에서 방출한 빛이 아니라 그러니까 빅뱅 초기에 원자가 생성될 때 나온 빛이야. 아무튼 이거 아니야. 관측하는 방향에 따라 온도 차이가 매우 큰 건 아니야. 이게 지금 이게 마이크로거든요. 마이크로 봐봐요. 마이크로야. 이게 마이크로 켈빈이야. 그러니까 이게 300도씨 차이 나는 게 아니고 0.003 0.0003. 그러니까 이거는 온도 차가 되게 조금 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난다라는 거지.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은하가 우주 중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거 아니야. 우리 은하가 중심에 있는 거 아니야. 그거는 뭐 굳이 설명할 거, 여기에서 설명할 건 아닌데 우리 은하가 중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1번. 졸리죠? 일어나. 정신 차리시고. 자, 그 다음은 별의 저거랑 관계가 있네요. 졸리니까. 서술형 문제를 1번부터, 지금 내가 엄청 많이 설명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방금 설명한 거 듣고도 쓸 수 있긴 해. 1번부터 78쪽이죠. 4번까지 요거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요거 배경 지식부터 먼저 하고 할게요. A와 B의 방출 스펙트럼에 나타난 요런 거는 이제 방출선이라고 하시면 돼요. 흡수선은 아니고, 흡수선은 까맣게 나타나는 게 흡수선이고, 요거는 이제 방출선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방출선의 파장을 비교하면은 이제 A 원소가 있냐 B 원소가 있냐 알 수가 있고, 전자가 에너지 흡수하거나 방출할 때
고유한 파장이라고 쓰면 되겠네. 파장. 파장이 생소할 수는 있는데 빛도 파동이에요. 이렇게 진동하면서 퍼져나가는 거를 파동이라고 하는데, 빛이 원래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와.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루에서 마루까지 거리, 요거를 파장이라고 해요. 파장. 그래서 어떤 빛은 이렇게 오고 어떤 빛은 이렇게 오고 이러는 거야. 그러면 파장이 다르면 다른 빛이에요. 근데 요 빛하고 요 빛에 요게 써져 있는 요게 뭐냐면 파장이야. 이게 파장.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나노미터라고 하는 나노미터. 이거 나노미터 이런 거야. 그래서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까지가 가시광선이에요. 가시광선. 이런 거 다 적어보세요. 가시광선. 빛 중에 700나노미터에서 400나노에서 700나노미터 되는 빛만 우리가 봐요. 물론 그걸 빛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적외선, 뭐 자외선 뭐 이렇게 부르는데, 가시광선은 700에서 400나노미터 사이예요. 그래서 빛마다 파장이 다르다. 그래서 원소, 그 다음에 요거까지 맞아. 방출 스펙트럼에서 나타난 선의 위치 개수는 원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A와 B가 혼합된 기체 방출 스펙트럼의 모습. A가 여기니까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해야죠. 이렇게 그리셔야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죠? 이렇게 그리는 거? 약간 7 있는 데다 해야 되나? 여기다 이렇게 그리시면 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쓰는데, 웬만하면 모범 답안을 그대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니네 서술형 이제 뭐 중학교 때도 했지만 이제 고등학교 때도 서술형 하실 텐데 자꾸 감점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모범 답안처럼 쓰는 겁니다. 원소는 고유한 파장의 빛을 흡수하거나, 쓰세요. 자기 쓴 거 있어도 그냥 써. 모범 답안 써.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기 때문에 원소 A와 B에 의해 만들어진 방출선의 파장은 각각 고유하게 나타난다. 쓰시고, 좀 더 이제 배우다 보면은 어떤 원자는 전자들이 이제 있는 에너지 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자는 에너지 순위가 이렇고, 뭐 어떤 원자는 에너지 순위가 이렇고, 이러면 전자가 여기 있다가 에너지 흡수해서 들떴다가 다시 돌아올 때 빛이 방출되는데, 요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이게 구조가 달라가지고 방출되는 빛이 다른 거고, 근데 왜 한 원자에서 여러 개의 빛이 방출되냐, 이게 두 개 있잖아, 두 개. 그런 거는 이제 요 에너지순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요 빛이 방출되는데, 어떤 원자는 얘가 뭐 두 번째 갔다가 다시 떨어지면 요 빛이 방출돼. 이럴 수 있어. 이건 화학을 좀 더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한 원자에서 빛이 하나만 방출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빛이 방출. 에너지 순위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되셨지요? 그 다음에 우주 초기에 헬륨 핵합성이 일어나는 과정이다. 얘네가 뭐야? 양성자지? 다 세면 몇 개예요? 몇 개니? 14개지, 14개? 요거 몇 개야? 2개죠?
그러니까 양성자와 중성자가 처음에는 몇 대 몇이었어요? 7대1이었어. 7대1. 근데 그 상황에서 요렇게 모여서 헬륨의 원자핵이 돼. 이게 헬륨의 원자핵이죠. 헬륨 원자핵. 헬륨 원자핵 생성하는 입자의 종류와 개수를 파악한다. 헬륨 원자핵 양성자 몇 개? 2개, 중성자 2개가 있어야 됩니다. 헬륨이 2번인데 양성자 2개 있어야 돼요. 양성자와 중성자 질량 거의 비슷하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 비슷해요, 거의. 질량이 비슷합니다. 전자보다는 훨씬 무거운데, 전자보다는 한 2000배 무거워요. 1800배 정도 무거운데, 얘네들은 비슷해.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는 시기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7대1이다. 7대1이나 14대1이나 같은 거잖아요? 14대1로 일단 불려놓은 거야. 생각하기 쉽게. 헬륨 원자핵이 생성될 때 무슨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 3대1이다. 헬륨 원자핵이 생성된 이후 우주의 온도는 계속 낮아졌기 때문에 초기에 탄소 원자핵이 생성될 수 없었다. 이거는 이제 탄소 원자핵이 생성되려면 온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생겼다 이 소리고, 헬륨 핵합성 끝난 후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 몇 대 몇? 아니 그건 양성자와 중성자가 7대1이고 12대1이에요. 12대1. 왜 그러냐면 봐봐, 요거 하나가 생겼는데 나머지 12개 있지. 나머지 12개. 요게 뭐야? 요게 수소의 원자핵이야. 수소 원자핵이 12개. 헬륨 원자핵 1개.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양성자, 중성자는 7대1이었는데 핵합성 이후에 헬륨 원자핵 1개 생길 때 나머지 수소 하나, 둘, 셋, 넷, 12개. 근데 이거 하나가 얘 4개 합친 것만큼이니까 질량비는 몇 대 몇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곱하기 4나 똑같은 거야. 질량이. 그러면 12대 4니까 질량비는 몇 대 몇? 3대 1. 이해하십니까? 얘는 12개가 있는데 얘는 1개가 있지만 그 1개가 요거 4개 합친 거 질량만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대 4니까 3대 1이잖아. 3대 1. 헬륨 핵합성 이후 헬륨 원자핵보다 무거운 원자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여기 잘 써있네. 그거는 우주의 온도가 낮아져서 우주의 온도가 낮아져서 이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 우주 온도가 높아야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우주 온도가 낮아져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빨리 오세요. 늦었는데 왜 이렇게 느리게 걸어? 있나요? 살짝 펴주시고. 자, 우주의 나이가 1분일 때와 1분일 때는 얘네 38만 년일 때는 원자가 만들어져요. 전자랑 원자 핵이랑 결합을 했어요. 이거는 38만 년이네. 그 다음에 요때 나온 빛, 원자가 생성될 때 나온 빛을 뭐라고 한다?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한다. 자, 가와 나에서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입자의 종류를 파악한다. 가에는
중성 상태의 원자가 있습니다. 원자. 물론 수소기네, 지금. 원자인데 수소 원자. 수소 원자죠, 얘는. I는 양성자, 주원자가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으로 낮아져 전자와 원자핵이 결합한 이후에는 빛이 우주 공간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투명한 우주가 되었다. 투명한 우주. 나는 지금 불투명한 거예요. 지금 이게 표현은 안 했는데 빛이 가다가 이 전자에게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꺾일 거예요. 전자와 양성자가 빛을 흡수하고 다시 방출하는 과정이 반복되어 빛이 자유롭게 진행하지 못하는 불투명한 우주이다. 불투명. 가와 나의 우주의 나이를 쓰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설명하시오. 가는 38만 년, 나는 1분 이다. 설명을 해야죠. 네. 가일 때 원자, 나일 때는 전자와 양성자가 존재하는 거죠. 전자와 양성자가 떨어져 있습니다. 나는 1분, 가는 38만 년이다. 가와 나에서 우주 공간으로 방출된 빛이 진행할 때 각각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시오. 가에서는 자유롭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빛이 우주 나는 전자와 양성자가 빛을 산란시킵니다. 빛을 산란시켜 자유롭게 진행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나간다고 이렇게. 예. 근데 나는 이제 가다가 자꾸 부딪히고 이런 걸 산란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산란돼서 자유롭게 진행하지 못한다. 나요? 쓰고 있나?
다음에 4번 빅뱅 이후 시간에 따른 우주의 진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엄청 반복하고 있죠 지금. 이번 시간에도 한 4-5번은 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전자 쿼크 생기고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 되고 원자가 만들어지고 요런 게 우주 배경국에서 빠져나오는 거고, 최초의 별과 은하가 생성이 됩니다. 한 10억 년 정도 지나면 그렇게 되고, 현재는 이제 이렇게 은하들도 있고 현재까지 된 거죠. 빅뱅이 일어난 후 생성된 입자들 중 종류를 확인한다. 초기 우주에서 생성된 원자는 대부분 수소와 헬륨이었다. 근데 원래 원자가 자연적으로 90개 정도 있어요. 90개. 2개만 일단 만들어진 거예요. 2개만. 수소, 헬륨. 성운에서 최초의 별이 형성되었을 때 별이 수소와 헬륨 등 가벼운 원소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이고요.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는 별의 진화 과정에서, 이거는 아직은 많이 설명 안 했는데 오늘은 진화 과정에서 생성이 되는 거고요. A 시기에는 수소와 헬륨만 만들어진 겁니다. 1번, 2번. B 시기에 생성된 별과 현재 생성된 별은 구성 성분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시오. B 시기에는 수소와 헬륨만으로 구성이 되고,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오늘 좀 더 얘기하고 이제 알긴 알아야 되는데, 여기 있던 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제 핵융합 반응 막 하다가 뭐 철 뭐 이런 것도 만들고 막 이러고 터져요, 별이 나중에. 터진 다음에 다시 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걔네가 모여서. 그래서 현재 생성되는 별은 무거운 원소를 포함하는 거죠. 좀 더 상세한 거는 이제 좀 이따가. 현재 생성되는 별에는 무거운 원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무거운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건 이제 별의 진화 과정까지 상세하게 알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자, 다시 문제 풀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앞에 76쪽에 17번 봐주시고요. 76쪽에 17번. 여태까지, 아무튼 여기까지 한 게 뭐냐면은 이제 수소 헬륨 생기는 것까지 한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원소들은 어디에서 생기냐면 별 내부에서 생기는데, 그 별이 진화를 합니다. 별도 진화를 해요. 17번 조금 이따가 풀고 18번 볼게요. 18번 18번 펴주시고 18번 봐주시고, 자, 이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을 성간 물질이라고 해요. 성간 물질. 성간 물질이 모여서 구름처럼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거를 성운이라고 해요. 성운. 성운이 있어. 이렇게 뿌옇게 이제 성간 물질들, 뭐 수소, 헬륨이 대부분인데 다른 물질들도 막 있는 거야. 근데 우주에 중력이 없는데, 중력이 없다라는 말은 이제 뭐 이게 지구 내에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튼 입자들만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하고 얘네들 사이에 중력이 있어요. 만유인력 중력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모여. 그러니까 이 지구에 있는 물체들 가만히 놔뒀는데 지네가 이렇게 뭐 가가지고 붙진 않잖아. 그건 이제 마찰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그냥 우주 공간에 그냥 놔둬 이렇게. 얘네가 이렇게 모이게 돼 있어, 이렇게. 왜냐면 서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얘네가 모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일단 성운이 돼. 뿌옇게 성운이 됐다가 성운 안에서도 특히 많은 데가 있어. 특히 많은 데 입자들이. 그러면은 밀도가 크면은 중력도 커요. 그래서 얘네가 더 모이다가 뭐가 되냐면 별이 되는 거야. 모이다가 별이 됩니다. 근데 어떤 별은 요렇게 되는 게 있고 어떤 별은 요렇게 되는 게 있어. 근데 요렇게 되는 별은 질량이 태양 정도면 요렇게 가. 근데 요쪽은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크다. 뭐 10배, 뭐 100배, 뭐 이런 식으로 훨씬 크다. 그럼 이렇게 가요. 별의 일생이 처음에 질량에 달려있어. 자, 잘 들어. 요래다가 성운에서 모이다 보면 중심부 온도가 높아지면은 여기는 더 설명할 게 많은데 지금 자료가 요거밖에 없네. 아무튼 성운에서 모이다 보면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거는 둘 다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거는 별인데 별.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수소 핵융합 반응. 둘 다. 주계열성은 둘 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 모르겠죠? 그 수소 핵융합 반응이 뭐냐면, 핵융합 반응. 4개의 수소, H가 수소인 줄 아시죠? 헬륨 하나로 되는 거야. 이게 수소 핵융합 반응이에요. 수소 핵융합 반응. 근데 그게 일어날 때 에너지가 엄청 많이 나와요. 지금 태양이 그러고 있어요. 태양 중심부에서 수소 4개가 헬륨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질량이 태양 정도면 주계열성으로 있다가 나중에 적색 거성이라고 하는 게 돼. 태양이 한 요만한데 나중에 적색 거성이 되면 이따만해져요. 이렇게 커져요. 그런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그거까지가 아직 설명 안 하고, 그렇다가 적색 거성이었다가 바깥쪽으로 막 퍼져나가. 이게 나중에 이게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는 애가 되고, 거기 가운데 이 적색 거성의 가운데 탄소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밀집되어 있는 애를 백색 외성이라고 해요. 백색 외성 쓰세요. 백색 외성. 태양이 나중에 백색 외성이 돼서 이게 끝나는 거야. 그 일생이 한 100억 년 정도, 이제 태양이 100억 년 정도 살 건데 지금 50억 년 살았어요. 그런데 태양보다 훨씬 크면 이게 엄청 커. 근데 얘는 나중에 적색 초거성이 돼. 초거성. 태양보다 엄청 커. 초거성이 돼. 그 다음에 얘는 엄청 커가지고 빵 하면서 날아가 버려요. 끝에 이제 얘들이. 바깥쪽에 있는 애들. 그거를 초신성 폭발이야. 초신성 폭발. 이렇게 수축하다가 못 이기고 뻥 터져버려요. 그러면서 가운데 있는 부분이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만들어져. 근데 블랙홀이 더 무거운 건데, 아무튼 가운데는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만들어져. 그러면 우주로 퍼져나간 얘네들 있지? 얘네가 다시 뭐가 되냐? 성운이 된다. 성운. 그러면 다시 또 다른 별이 또 만들어질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별이 일생이야. 진화 과정. 일단 대충 아시겠죠? 예. 자꾸 하는 건데. 다시 17번 보세요. 17번 보면은 뭐가 좀 격렬해 보이잖아요. 이거는 초신성 폭발의 뭐 이게 잔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성 폭발하고 난 다음에 요런 모습이에요. 요런 모습. 얘가 퍼져나가고 있는 건데
이렇게 찍히는 거, 사진을 찍히는 거야, 이렇게. 얘는 뭔가 약간 고요해 보이잖아요, 뭔가. 요런 거는 행성상 성운이라고 해요. 행성상 성운. 그래서 태양 질량이 1배 되는 애는 행성상 성운이 되는 거고, 나중에 20배 되면 무겁잖아요? 그러면은 초신성 폭발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계열성 단계일 때 별의 질량은 가가 큰 거야, 가가 나보다 크다. 얘가 커. 초신성 폭발하는 애가 더 큰 거야. 더 질량이 커서 더 격렬하게 이제 이렇게 수축하다가 격렬하게 빵 터지고 나가는 거야. 맞고요. 나의 형성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된다. 철은 F2야. 근데 얘가 26번이에요. 26번. 이렇게. 이거보다 무거운 원소는, 이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할 때 생기는 거야. 초신성 폭발할 때. 할 때 생성. 그러니까, 무거운 원소라고 하는 거는 양성자가 많이 붙어 있는 건데, 그거 어려운 거예요. 양성자들이 서로 밀어내니까 여러 개가 붙으려면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6개, 양성자 26개 붙은 것까지는 별 내부에서도 돼요. 별 내부에서 핵융합도 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붙으려면 초신성 폭발의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죠. 가겠지, 가. 가 형성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 가와 나에서 방출된 물질에는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가 헬륨보다 가벼운 원소보다 많다. 네. 행성상 성운도 네. 거성이 터지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일단은 그런 겁니다. 예. 근데 그때는 바깥층에 있는 게 이제 퍼져 나가는 건데 초신성 폭발이랑은 달라요. 이거는 적색 거성이 최후고, 요거는 이제 적색 초거성이 최후. 적색 초거성 다음. 그 다음에 가와 나에서 방출된 물질에는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가 헬륨보다 가벼운 원소보다 많다.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가 많다. 그래도 헬륨이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종류는 많을 수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수소와 헬륨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가 더 많은 거예요. 이거 틀렸는데, 왜 그러냐면, 이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별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별이 있으면 전체가 다 하는 게 아니야. 이 중심부만 하는 거야, 중심. 그러니까 주변에는 수소들이 대부분이고, 중심부는 이제 수소가 헬륨으로 되는 건데, 나중에 또 이제 이렇게 성장도 하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우주가 이제 138억 년 됐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잖아? 그러면은 다른 원소가 훨씬 많냐?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우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소랑 헬륨이 3대1 비율로 있고, 나머지가 한 1,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퍼져 나간다 하더라도 수소가 많은 거죠. 이거는 물질의 양을 말하는 거죠. 종류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디귿은 틀린 거고요. 기억만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자, 1번이고, 다시, 그래서, 자, A 과정이 있고, 이것도 A라고 써있네. 뭐, 왜 둘 다 A라고 써놨을까? 하여튼, 가 과정과 나 과정이 있는데, 가 과정의 주계열성이 나 과정의 주계열성보다 온도가 더 낮아요. 중심부의 최고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가 아니고 얘가 더 높아. 그리고 일단 그림으로도 약간 표시되어 있는데 파란색 별이 더 온도 높은 거예요. 빨간색 별. 하여튼 그러긴 해. 별은 A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이 가장 길어요. 길다.
이게 이 주계열성 단계가 제일 길어요. 수명의 90% 정도 됩니다. B는 주로 철로 되어 있다. 이게 좀 어려운데, 이 적색거성에서 이 중심부가 주로 이제 탄소까지만 돼, 탄소. 철은 아니고 탄소. 적색 초거성에서는 철까지 만들어져. 철까지. 근데 여기는 탄소까지, 탄소까지. 탄소는 6번이고, 철은 26번인데, 적색 초거성에서는 무거운 원소도 만들어지는데, 철까지만 만들어지고, 아까 초신성 폭발할 때 뭐 어쩐다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 생성. 태양의 진화 과정은 갑니다. 별의 진화가 반복될수록 성운에서 무거운 원소의 비율은 증가한다. 그럴 수 있지. 근데 아무리 그래도 수소나 헬륨이 많아요. 사실 성운에. 왜냐면 태양이 생성됐는데 지금 태양 누가 제일 많냐면 수소가 제일 많거든요. 태양 전에 어떤 물질들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수소가 더 많습니다. 5번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태양계 형성이에요. 태양계 형성. 아까 요것처럼 성운에서부터 태양이 만들어질 때 성운이 이렇게 있었는데 성운이 모이다가 회전을 해요. 회전을 하면 성운이 이렇게 원반처럼 돼요. 원반처럼. 원심력 같은 게 작용하니까. 중심부는 계속 모이다 보면은 온도가 올라가. 그래서 봐봐요. 원시 태양과 원반 형성이라고 되어 있죠? 네. 원시 태양은 아직은 태양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직은 핵융합 반응할 정도의 온도는 안 됐어. 그러다가 미행성체들 원반에 있는 여기 원반에 있는 성운들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미행성체가 돼. 미행성체가 돼. 그러다가 원시 행성이 돼. 여기는 아직도 미행성체가 여기 깔려 있는 거네요. 지금 행성이 8개 있잖아요. 수금지화, 목토, 선, 해까지. 근데 처음에는 원시 행성은 더 많았어요. 한 2배는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돌다가 중력 때문에 부딪혀가지고 행성이 커지는 거야. 뻥이 아니다. 그래서 행성 형성됐을 때는 지금 수금지화, 목토, 천, 해 이렇게 태양계 8개 행성이 있고 요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A 과정에서 원반은 이 그림은 이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원반이 이렇게 원반. 여기가 원반이에요. 원반이 있고 여기는 이제 뭐 원시 태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시 태양에서 물질이 분출하여 형성되었다. 아닌데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또 성운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회전하다가 이렇게 원반이 형성되는 거지. 여기서 뭐 분출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B와 C 과정에서 미행성체 개수는 감소한다. 이거는 맞는데 왜 맞냐면 미행성체들은 되게 작은 애들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계속 뭉쳐요. 중력 때문에 뭉쳐. 그리고 행성에 자꾸 떨어져 미행성체가. 그래서 개수는 감소한 게 맞아요. 그리고 D에서 기억 집단은 이거 수금지화한 거 아시죠? 니은 집단보다 평균 밀도 크다.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거야. 이거 수금지화는 뭘로 돼 있어? 암석으로 돼 있죠. 표면이 암석으로. 얘네들은 표면이 뭐 기체 상태로 돼 있잖아요. 그 밀도는 누가 큰 거야? 기억이 큰 거지. 물론 덩치가 크니까 요 디귿 니은 집단이
질량은 무거운 건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빽빽한 정도니까 밀도가 큰 거는 이 앞쪽에 있는 지구형 행성이죠. 아시죠? 목성형 행성보다 밀도 큰 거. 5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번에 자, 태양계 행성을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분류한 것이다. 자, 질량이 지구의 질량 1이야. 그거보다 질량 크다 이거지? 여기가 뭐겠어요? 목성형 행성이죠? 지구 질량이랑 비슷한데 평균 밀도는 얘네가 크죠? 밀도 큰 애가 뭐야? 네, 지구형 행성이죠? A는 당연히 지구형 행성에 속하고요. 주요 구성 성분이 태양과 비슷한 거는 B입니다. B. 왜냐면 B에는 수소도 많아. 목성형 행성에는. 지구에는 수소가 기체 상태로는 거의 없고 물 이런 데는 수소가 포함되어 있긴 하네 좀. 그래서 수소가 더 많은 거는 이제 목성형 행성이고 태양계가 형성될 당시 A와 B는 모두 원시 원반에서 형성되었다. 맞는 얘기죠. 원시 원반에서 형성이 된 겁니다. 근데 원시 원반이 이렇게 형성됐을 때 중력이 있으니까 태양에서 이제 좀 더 밀도가 큰 애들이 더 앞쪽에 있었던 거고요. 밀도가 작은 애들, 좀 가벼운 애들 뒤쪽에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높기 때문에 태양 근처는 온도가 높으니까 기체 상태로 있는 애들이 녹는 점이 높아야 돼. 암석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가 모여가지고 지구형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원시 원반에서 형성되었다. 이거 맞는 이야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 태양계 보면은 수금지와 목토천해가 이 공전하는 이 궤도가 어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어떤 애는 이러고 어떤 애는 이러고 어떤 애는 이러지 않죠.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원시 원반 상에서 만들어진. 그 다음에 초신성 폭발 일어나기 직전 별의 중심부 구조다. 그러면은 태양의 10배 이상 이렇게 되는 엄청 큰 별인데 수소, 헬륨, 탄소 여기가 이제 여기 안에가 철이야. 철이고 요거 세 개 중에 하나라고 돼 있는데 하여튼 얘가 가운데 맨 가운데 철입니다. 철. 그 다음에 나는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이다. 철이 제일 많아요. 철. 왜 철이 많냐면 핵 있죠. 핵. 내핵이랑 외핵. 내핵이랑 외핵에는 철이 많아. 내핵이야. 내핵. 내핵과 외핵에 철이 많아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은 규소 아니면 산소인데 산소가 더 많아요. 산소, 규소. 나머지 이 둘은 규산염 광물이라고 해서 돌멩이가 되는 거야. 돌멩이. 그러니까 돌멩이가 얘네 둘로 돼 있어요. SiO2 이렇게 돌멩이가 얘네로 돼 있어요. 산소가 더 많아요. 이거 산소, 규소 이렇게. 거꾸로 됐구나. 규소, 산소, 미안. 규소가 더 원자 번호가 더 크긴 하지. 규소, 산소. 그래서 A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다. 이거 되는데 왜 되냐면 생명체에 물이 많죠. 물. 생명체에 물이 많잖아요. 물에 산소가 많잖아요. 산소는 생명체를 구성한 주요 성분이다. 맞죠? 멘트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질량비는 B가 C보다 많다. B가 규소죠? 이거는 B가 C보다 많다. 이거 틀렸나? 맞는데. A 규소 산소 맞아. B가 규소이다. 규소 맞는데.
내가 잘못 읽었구나. 탄소가 더 많다. 철이 많다라고 되어 있구나. 멘트를 구성하는 물질의 질량의 비는 규소가 철보다 많다. 맞죠? 철보다 많다. 맞아. 미안. 내핵하고 외핵에는 철이 많고 멘틀이랑 지각 이런 거 있잖아. 이거는 뭘로 돼 있어요? 암석으로 돼 있어. 암석. 암석에는 규소 성분이 더 많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규산염 광물. 규산염 광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은 대부분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되었다. 이거는 맞죠. 왜냐면 여기에 뭐 수소 이 구성 물질에 수소 이런 거 맞나 지금? 없죠. 그러니까 수소나 헬륨 뭐 이런 거는 빅뱅 초기에 생성이 된 거가 대부분인데, 나머지 무거운 원소,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 이런 거는 별의 중심부에서 만들어진 거고, 수소랑 헬륨은 빅뱅 초기에 만들어진 거고,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은 대부분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된 맞는 소리. 5번 고르시면 되고. 근데 그 태양은 다르다. 뭐 태양 이런 거는 뭐 수소가 많고 이러죠. 그거는. 자, 서술형 문제 80에서 81쪽 80에서 81쪽 해보십시오. 오 5번부터 8번까지. 태양보다 질량 훨씬 큰 별의 진화 경로, 원시별, 주기율성, 초고성, 초신성 폭발 과정이 있습니다. 초신성 폭발,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 근데 중성자별보다 블랙홀이 더 무거운 거예요, 얘가. 얘는 빛도 빠져나오기 힘들 정도의 중력이 있기 때문에. 주계열성의 중심부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은 수소가 4개가 헬륨이 되는 거야. 헬륨 하나가. 헬륨이 생성된다.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큰 별 내부에서는 철까지 만들어집니다. 철까지.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별의 진화 과정 가에서 라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과정은 주계열성 과정이에요. 주계열성. 그거는 좀 그냥 외우세요. 주계열성 과정입니다. 주계열성 과정입니다. 까닭도 설명해야 되네. 그러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게 더 오래 걸려요. 네, 이거 쓸게요. 수소는 별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이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수소가 많으니까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오랜 시간 걸리는 겁니다.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오랫동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 일어나고 있는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불러. 주계열성은 수소 핵융합 반응 일어나고 있는 별이에요. 중심부에서. 가에서 라 단계에서 각각 생성되는 원자핵의 종류를 설명하시오. 가에서는 생성되는 원자핵을 물어봤으니까 라고나다. 나에서는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헬륨 원자핵. 근데 다에서는 헬륨보다 무거운, 헬륨도 만들어지긴 하니까 헬륨에서 철까지. 왜냐면 헬륨도 만들어지긴 해요. 헬륨에서 철까지. 라에서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
수소가 제일 가볍죠, 수소가. 아니, 원래 수소가 제일 가볍죠. 수액이 철보다 무거운 수소는 초신청 폭발에서 라에서. 가벼운 수은도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러니까 수소가 양성자 1개 있고 2개가 헬륨이고 그 다음에 3번 리튬이고 이런데 얘네가 많아지면 중성자도 좀 비슷하게 많아지니까 이제 웬만한 건 맞는데 예외 과정이 있긴 하지. 예외가 이제 아르곤 같은 경우에는 그 칼륨보다도 얘가 더 무겁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 순서는 뭐냐면 원래는 양성자 순이야, 양성자 순. 그런데 요 예외가 있는데 빼고는 수소가 제일 더 가벼운 거지. 얘는 양성자 1개밖에 없고 얘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니까 얘가 더 무겁죠. 헬륨은 2등이에요. 두 번째로 무거운 거예요. 두 번째로 가볍다라고 하잖아. 하여튼 그 다음에 있나요? 자, 태양계 형성 과정. 태양계 형성 과정 중 원시 행성의 형성 과정을 파악한다. 원시 행성은 미행성체 충돌에 의해 형성됐다. 태양계 성운이 모모하면서 수축이 일어나 회전하면서 수축이 일어나 중심부는 원시 태양, 그 주변에 납작한 원반이 형성된다. 미행성체를 이루는 물질은 태양으로부터 모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태양으로부터 거리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거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운 곳에서는 주로 암석과 같은 성분 물질의 행성이 형성되고, 먼 쪽에서는 주로 기체라고 쓰면 될 것 같은데, 기체 성분의 목숨 행성이 형성된다. A에서 B 과정에서 원반이 형성될 수 있었던 까닭, 회전해서 그래요. 회전하면서 수축하기 때문에 태양계 성운이 회전하면서 수축했기 때문에 C 과정에서 원시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운 미행성체와 거리가 먼 미행성체의 주요 성분. 가까운 미행성체는 주로 금속과 암석 성분으로 되어 있고, 그 먼 미행성체는 암석도 있긴 하네. 암석과 얼음 성분의 미행성체가 형성되었다. D 과정에서 원시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운 행성과 먼 행성의 질량과 밀도를 비교하여라. 태양에서 가까우면 질량이 작고, 행성이라고 써있구나. 미행성체가 아니라. 태양에서 가까우면 질량은 작고 밀도는 크죠.
거리가 먼 행성은 질량 크고 밀도는 작다. 가요. 자,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 형성 과정은 또 앞에서 문제가 없어서 설명 안 했는데, 여기까지는 태양계 형성입니다. 태양계 형성. 여기까지는 태양계 형성이고요. 지구 형성 과정은 미행성체가 충돌합니다. 예, 그러면서 커져요. 점점점 커져. 미행성체. 근데 이게 미행성체가 충돌하다 보면은 수증기도 많고 이산화탄소도 많은데 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온도가 엄청 높아져서 지구 전체가 이제 녹아있는 상태인 거야.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돼. 이거는 바다가 아니라 마그마 바다야. 그러니까 이런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마그마가 암석이 다 녹은 거예요. 그러면은 철 성분들이 무거운 성분들 있죠. 철 성분들. 그런 게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래서 그게 핵이 됩니다. 핵. 그러니까 녹지 않았을 때는 좀 이렇게 균일하게 있었을 텐데 마그마 바다가 형성됐을 때 철이나 니켈 이런 무거운 성분도 있어요. 니켈 이런. 가라앉아요. 가라앉아. 그래서 멘틀은 암석 성분이고 암석. 철은 이제 핵에 가라앉는 거예요. 원시 지각과 바다가 나중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미행성체 충돌하다가 너무 온도가 올라가서 마그마 바다가 형성이 되고, 근데 마그마 바다 형성됐을 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핵이 형성되는 거예요.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고 나면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딱딱하게 되고 나서 더 식으면은 여기 떠있던 이제 수증기가 위로 내려서 바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무엇의 충돌로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였다. 미행성체겠죠. 미행성체. 마그마 바다에서 무엇 등 무거운 성분이 가라앉아 핵을 형성하였다. 철. 그 상대적으로 가벼운 거죠. 규산염 강물은 뭐 밀도가 뭐 낮은 건 아니지만 철 이런 거보다는 가벼운 거죠. 떠올라 멘틀이 형성되었다. 지표가 충분히 식어 원시 지각이 형성되었다. 나중에 원시 바다도 생기는 거죠. 중심부 밀도가 가장 큰 단계는 여기서는 뭐 나죠. 나. 왜냐면 여기서 핵과 멘틀 분리가 일어나는 거니까 나고, 마그마 바다 형성 후 무거운 철과 니켈이 가라앉아 않고 암석이다. 암석은 이렇게 암석은 가라앉는 게 아니죠. 암석과 분리가 됐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철과 니켈이 가라앉아 암석과 분리되어 가라앉고 멘틀과 분리되어 핵이 되었다. 핵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거운 성분들이 가라앉아서 이때는 밀도가 더 큰 거죠. 중심부 밀도가. 그 다음에 8번 우주, 지구, 사람의 주요 구성 원소를 질량비로 나타낸 것이다. 우주에 제일 많은 게 뭐라고? 수소. 그 다음 2등은 뭐겠어요? 헬륨 써있네요. 예, 수소.
지구에 제일 많은 건 철인데 그 다음 많은 게 산소예요. 산소. 암석 성분. 사람은 물이 많은데 물 중에서 65%가 산소입니다. 물. A에서 C에 해당하는 원소의 종류를 쓰시오. A는 수소고 B는 산소. A에서 C가 우주에서 어떻게 생성될 수 있었는지 각각 설명하세요. 수소는 빅뱅 초기에, 수소는 A는 그 다음에 B는 산소는 별 내부에서. 쌤 신가 뭐예요? C? 미안, 사람이 아니라 왜 사람을 썼지? C는 산소 다음에 이게 C인가요? C는 탄소입니다. 탄소. 근데 이거는 탄소네. 사람은 물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단백질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탄소, 수소, 산소로 돼 있어요. C가 탄소야, 탄소. C인데 탄소야, 아무튼. C는 그냥 저거를 썼던 거겠지만, 우연치 않게 이제 원소기호랑 같은 건데, 지금. 사람한테 제일 많은 거는 산소, 수소가 많고요. 이거는 물 때문에 많은 거, 물 때문에. 그 다음 많은 게 탄소입니다. 탄소 써주시고. B는 별 내부에서 B와 C 둘 다 그렇게 쓰면 되겠다. B와 C는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생깁니다. B와 C는 핵융합 반응으로 하시면 되고, 이거 여기 안 했죠? 이거 칸 안 채웠죠? 가나다의 가장 풍부한 원소를 확인한다. 가에서는 수소, 우주에서, 나에서는 철, 다에서는 산소, 우주에서 두 번째로 풍부한 원소 헬륨, 지구에서 두 번째로 풍부한 원소는 지구에서는 산소, 사람의 몸에서는 탄소. 수소와 헬륨 대부분 빅뱅 초기라고 쓰면 되나? 빅뱅 초기, 우주 초기라고 써있네. 초기 우주라고 했네. 초기 우주. 초기 우주에서 생성이 되었고, 수소와 헬륨을 제외한 철보다 가벼운 원소는 대부분 별 내부에서 생성되었다. B와 C는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이 된 겁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학생도 있고 해서 더 상세하게 하긴 했는데, 나중에 한 번 더 해요. 이제 하여튼 다시 복습하니까 조금 쉬었다가 자연 구성하는 원소 요 단원 할게요.